안녕하세요. 발빠른 시황의 이석우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시장은 조금은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제 말투로는 좀 지저분한 장이 펼쳐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인데요. 미국 시장 지난 주말 나스닥은 하락했고 다우 지수와 S&P 500은 상승 마감했죠. 우리나라 증시는 하락 출발을 해서 장중 변동성이 있다가 보합선에서 마무리 졌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거의 보합선이고요. 코스닥 지수는 0.8% 하락했죠. 여기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현상, 그렇습니다. 거래소의 대형주 단에서 일부 종목군들이 상승하면서 전반적으로 대형주가 오늘 순환매로 올라가면서 지수 버팀목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만 보시면은 지금 코스닥 지수도 종가상으로 놓고 보면 최근 일주일 사이에 거의 아래 위로 그냥 변동성만 있었죠. 왔다리 갔다리. 그리고 코스피 지수 거래소 역시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오늘 주변 증시가 약한 가운데 그래도 나름대로 저가에서 올라오고 더 이상 안 떨어지려고 하는 거래소 코스피의 흐름을 놓고 보면 시장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보세요. 충분합니다. 그런데 수급 동향에서 외국인의 매도가 있었죠. 선물에서는 6,149억을 매수했습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이 하락하는 가운데 주식은 그래 매도를 계속 하던 애들이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급작스럽게 외국인이 6천억 종가상 다 6,149억을 매수했다라는 것은 내일 미국 시장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의 매수인 것 같습니다. 다만 기관이 어느 정도 매수를 거래소에서는 했고요. 다만 코스닥에서는 외국인 기관이 다 매도하면서 중소형주에서도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내렸구나. 그리고 테마주들 일부 이익 실현 물량이 나왔구나 라고 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테마주에서도요. 오늘 또 상승한 테마들이 꽤 있어요. 우주항공 테마라든가 아니면은 재건축 관련 이러한 테마들은 이 전반적인 코스닥에서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급에서도 그리고 지수에서도 업종 테마에서도 순환매 흐름이 나타나면서 제자리 뛰기 정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특징주 및 관심주 상위 종목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표적인 상승 종목들이요. S-OIL을 비롯한 정유주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오늘 나온 뉴스가 딱 오늘의 특징인데요. 정제마진 초강세, 실적 기대감에 5% 급등이라고 하는데요. 하나금융투자에서 레포트가 나왔어요. 여기 바로 이 부분이죠. 하나금융에서 S-OIL이 1분기 영업이익 1조 2,200억 시장 예상 수준 웃도를 것이다. 즉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아직까지 2분기에도 예상 수준 상회하면서 서프라이즈 할 것 같아. 이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정유주 전반적으로 매기가 돌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S-OIL이 역시 대장주 역할을 합니다. S-OIL. 그런데 10만 원 권역에서의 전 고점 부근 저항. 요 과연 네, 내일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되겠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 종목 계속 보시면은 박스권 하단부에서 올라와서 이제 박스권 돌파 시점에 있거든요. 11만 5천 원 선까지는 볼 수 있다. 이미 선을 그어놨네요. 예, 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긍정적으로 볼 만한 요건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 정유주는요. 저평가 요인이 충분해요. GS도 한번 보시죠. 같은 맥락이죠. 5.5% 상승하면서 전 고점을 딱 돌파 시도를 해놓고 끝납니다. 일단 46,000원 선 여기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는 선으로 보셔도 되겠고요. 요즘에는 2차 전지 관련주로 더 크게 부각돼서 정유주로는 이게 정유주인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SK이노베이션입니다. 탄력은 2% 정유주에서도 가장 약하긴 했습니다. 그 이유는
예, 2차 전지 사업 분야가 최근에는 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더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시장 쾌파가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삼성 SDI의 점유율을 넘어선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 2위 기업으로 올라왔어요. 2차 전지에서도.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선 그어놨네요. 23만 5천 원 1차, 27만 원 2차 이렇게 목표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관점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오늘 자동차주들이 관심주 상위 종목으로 올라왔는데요. 현대차 소폭 상승합니다. 현대차 저평가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까지 이제 시작하는 저평가 영역인데요. 뭐 중고차 시장에 뭐 진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이 가장 큽니다. 현대, 기아 지난해 매출 성장률 글로벌 완성차 1위. 성장세는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매출 성장세는요. 동남아 쪽, 일본이 휘어잡고 있었던 동남아를 비롯해서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점유율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은 자동차 주가 흐름은 최근 들어서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저평가 영역이거든요.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요 구간 안에서는 매수가 맞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저는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현대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요. 자회사로 미국의 로봇 관련 기업을 자회사로 가지고 있죠.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그 시너지 효과 현대차뿐만이 아니고 현대모비스에도 그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저가 영역 충분히 있고요. 기아차 역시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뚝 떨어지기 시작한 7만 7천 원 수준? 요 정도까지는 1차적으로 오고요. 이 위로는 최소한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한 8만 8천 원 수준까지도 좀 중기적으로 좋게 보고 접근할 만한 종목군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입니다. 더불어서 오늘 알미늄 관련주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남선 알미늄은 상한가 진입을 했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조일 알미늄, 사마 알미늄 역시 같은 맥락의 상승세를 보여주었어요.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비철 금속 값 상승의 급등, 이게 오늘 특징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일부분 차지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식시장 여의도에서 나타난 현상은요. SM그룹이 쌍용차 인수 의향을 재타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SM그룹, 영어로 SM이요. 이수만 회장의 SM 말고요. SM그룹이 쌍용차 인수 의향 재타진, 그런데 그 계열사인 남선 알미늄을 통해서 쌍용차를 인수타진한다라는 뉴스까지 곁들여서 알미늄 전반적인 상승세에 더불어서 남선 알미늄이 치고 나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 그런데 아주 딱 최대 저항대인 3,500원 선에 딱 마무리 졌습니다. 내일 떠서 시작하겠죠? 상한가 마감이니까 내일 떠서 분명히 시작을 할 겁니다. 남선 알미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정치인 관련주 해가지고 소외되었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윗부분은 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만은요. 추가 상승 시 한 4,000원 권역에서는 1차적으로는 한번 매도 자리를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판단. 그리고 다시 조정을 줄 때 다시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조일 알미늄. 여기 또 안 왔네요. 2,800원 선. 여기까지는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는데 한 번은 맞았고 다시 조정을 줬고 여기 또 올 수 있을 겁니다라고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2,800원 선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는 영역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마 알미늄 역시 마찬가지 맥락으로요. 35,000원 권역까지는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징주로 삼성화재를 비롯한 이 금융주 올라갔는데요. 역시 금리 상승기에는 삼성화재를 비롯한
예, 화재보험, 생명보험, 그리고 은행주 다 좋다 그랬죠. 예, 저가 매수 관점인 종목군들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기관에서도 레포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주간 추천주, 뭐 이거 매주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KB증권에서 1분기 실적 기대감 있다. 왜 그러냐면 손해율, 즉 교통사고가 지금 낮아지고 있다. 뭐 유가도 많이 높고, 그리고 코로나 요걸로 인해서 운행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고도 줄어들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의 삼성화재, 제가 지난주에도 삼성화재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1차 저항선, 2차 저항선까지 올 겁니다 라고 했는데 오늘 딱 2차 저항선 21만 원까지 옵니다. 오히려 예, 조정 시에는 이제 20만 원 권역이 지지 권역으로 생각을 하시고 저가 매수 포인트, 조정 시에는 포인트를 잡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요.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올라가서 22만 4천 원 정도 선이면은요, 한 번 정도 꺾어주고 다시 보자. 단기적으로는요. 하지만 중기적으로는요, 긍정적으로 보세요. 금리 인상기에는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현대해상 보시죠. 이 쉽게 꺾이지 않아요. 어디가 과연 매도자리일까? 라는 부분은 글쎄요. 조종시 매수 관점이라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좀 매도자리는 제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요. 그리고 은행주에서 신한지주, 관심주 상위 종목으로 올라왔는데 오늘 2.5% 상승 마감합니다. 1분기 최대 실적 기대감, 지금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기관의 레포트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요, 금리 상승기라는 거예요. 미국을 비롯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전 고점대에 갖다 놨습니다. 지금 회장 선출에 대한 부분이 주총에서 제대로 좀 통과가 됐죠. 예, 물론 모럴 해저드에 대한 부분 분명히 저도 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쩔 수 있습니까? 은행주 같은 경우에 특히나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갑질하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그런 점에서 금리 인상기에서의 이러한 상승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오늘은 신한지주가 대장주로 치고 나오면서 전 고점대 갖다 놓습니다. 조종시의 매수 관점으로 보시길 권해드릴게요. 그리고 얼마 전에 말씀드렸었던 현대중공업,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 오늘 나온 뉴스로요. EU에 소송을 걸었는데 대우조선에 대한 합병, 이거 EU에서 거부해서 안 됐죠. EU에서만 통과가 됐으면 합병이 되는 건데, 그런데 대우조선 합병 재시도를 한다라는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5월 MSCI 지수 편입 가능성, 이것이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가장 큰 이슈입니다. 이러한 부분 이미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박스권을 돌파를 합니다. 예, 조정시 5일선 근처에서는 긍정적으로 보시고 접근해도 충분한 종목이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약간은 기운 빠지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네요. 하지만 이번 주, 지난주부터 시작한 이러한 매물 소화 과정은 다시 더 가기 위한 준비 동작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힘내시고요. 잠시 후 7시부터 이번 주 핫할 이슈 그리고 증시 일정을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거 아시죠? 잠시 후 저녁 7시요. 많이 오셔서 많이 또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발빠른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응원의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